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입문 과정의 3주차까지 돌았습니다. 교재로는 34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무소 편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소 편도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수업으로 연결해 보면 지난주에 이런 수업을 했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이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고 신, 허, 등 하는 말이 전달되었죠. 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지해 줍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리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죠.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누가 합니까? 1. 자격을 취득하고 2.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소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니까 우리는 이를 등록 관청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지난 수업에서 결격 사유는 굉장히 강조했고 이제 오늘 또 수업이 연결되지만 사무소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죠. 그러면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가 준비되었고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등록증이 교부되면 게시하기 위해서 뭘 하나 사야 되는데 뭘 하나 사야 될까요? 액자 하나 사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액자를 하나 사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사무소를 확인한다는데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면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재 34페이지 중개사무소라는 단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단원이고 매회 출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첫째 줄입니다.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했습니다. 줄 딱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 등록하면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한 개만 설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원칙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이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소위 떴다방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것도 뭘로 본다? 사무소로 보니까 그것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지를 여부를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2번 예외도 중요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이 예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사무소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한 말,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하면 영업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죠. 1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절대적으로 사무소는 하나만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번 법인인 중개업자는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는 분사무소를 지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만들 수 있고 이를 예외적인 사항이다 해서 사무소에 관련된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하단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인데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아까 했죠. 텐트나 파라솔 이런 걸 하나 치고 영업하면 1사무소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또 수험생들이 잘 털립니다. 이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다가 받았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걸 왜 상대적 취소로 걸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무소가 하나 더 있으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철거하면 취소 안 들어가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취에 해당합니다. 요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등록 1사무소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이 하단에 들어옵니다. 분사무소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1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의 동그라미, 이 제외한이 거의 매번 나올 때마다 포함하여 라고 출제합니다. 제외 딱 잡고 옆에 포함 X까지 적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지만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지나갑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법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법인이 있습니다. 뭐 강남구 가면 역삼동 이런 동네가 있죠. 여기에 중개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경기도 뭐 안양시 할까요? 뭐 안양시 만안구 있습니다. 만안구에 가면 만안동 있겠죠. 여기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된 사무소 법인이 어디 있다? 강남구에 있죠. 그러면 강남구를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니까 만안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마디를 딱 들어보면 이 지문이 이해가 돼야 되죠. 자,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시, 군, 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조문을 이해한 사람은 분사무소는 이론상으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가 나와야 된다고. 한 개가 어디 갔죠? 한 개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해야 되니까 됐죠.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라고 나오면 분사무소 몇 개 만들어야 된다? 1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모양이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9개 하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이 이해가 되었고 이때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로 둬야 된다? 공인중개사로 책임자로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설치 절차 가장 중요한 말이 들어옵니다. 뭐 거의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오른쪽에 2번에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우리말로 하면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 말이겠죠.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점에 관한 것은 전부 본점에 가서 설치 신고합니다. 자, 이야기가 이해되는지를 다시 하나 또 물어봅시다. 하단에도 들어오지만 안양시 만안구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강남에 가서 합니다. 강남에 가서 하는데 그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는 안양시가 있는 조례로 수수료를 낼까요? 강남구 조례로 낼까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무조건 강남구 조례입니다.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밑에 하단에도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자, 이제 사무소에 관련되는 세 번째 문제가 공동사무소입니다. 이번에 법도 개정돼 들어왔고. 자, 사무소에 관한 세 번째라는 게 첫 번째는 사무소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공부했고. 두 번째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공동사무소까지 돌았습니다.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데 공동사무소는 항상 여러분 그림부터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림이 이겁니다. 여러분 안 그려도 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몇 개 갖추라 그랬죠? 딱 하나만 두고 영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야, 같이 좀 하자 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직원들을 데리고 오겠죠. 자, 그러면 2명이 와도 되고 3명이 와도 되고 이제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데 공동사무소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 사무소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게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그림을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경비가 절감되고 또 일하는 부분도 혼자서 뭐 물건을 받고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니까 업무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 공동사무소를 예전에는 합동사무소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사무소 이렇게 부르고 밖에 나가보면 법원 앞에 변호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합동사무소 이런 거 보이시죠?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이 공동사무소는 그 첫째 줄에 보면 설치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부터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하라 하면 틀린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죠? 할 수 있다. 설치 방법 돌았습니다. 2번. 이때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개설 등록 또는 2번 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번호 2개 달아놓고 하는 때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게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어떻게 설치합니까? 하면 방금 해주셨죠.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가 있던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이쪽으로 뭐를 한다? 사무소를 이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완전 생초보입니다. 생초보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서 직원들 데리고 일을 하려니까 좀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친구 집에 친구 사무소로 야, 나는 이쪽으로 뭐를 하겠다?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도 강조하는데 매해 모의고사 등을 쳐보면 수험생들이 잘 틀리는 부분,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걸려든다니까요. 설치신고서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전 신고를 해서 모이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등록을 해서 모이지 별도로 설치신고서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1번, 2번을 달았고 두 가지 방법이다. 지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설치신고서라는 말이 없다. 그렇게 예고했으니까 이런 말도 말 안 되겠죠. 공동사무소는 대표자가 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무조건 X죠. 대표자라는 말도 없다. 각자 그냥 이전신고서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운영의 제한인데 한마디로 이 말이죠. 이 내용은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해서 경비를 활용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어떤 책임을 같이 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보조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할 때 책임은 그를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지 공동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장소만 공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제한 정리하셨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질 때는 법인은 법인끼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부칙육조는 부칙육조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끼리가 구성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안끼리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느낌 뭡니까?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도 되고 부칙육조와 법인도 되고 끼리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까지 입력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안끼리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단에 전달이 되어 있고 거기 하나 넘어가면 그런 목적이 전달되어 있죠. 공동사무소의 운영 별표입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무실의 공동활용의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은 줄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별로 각각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책임은 각자 부담합니다. 자, 공동사무소 괜찮죠? 제가 이제 이 공동사무소 단어만 오면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동업하면 별로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동업하는 게 안 좋다 그래요? 동업하는 것도 좋은 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혼자서 사무실 구하고 혼자서 자금을 투입하고 혼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되면 부담은 줄어들잖아. 그죠? 부담은 줄어들고 또 좋은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업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좋았던 부분보다 나중에 가면 계산하는데 서로 차이가 나니까 마지막에는 안 좋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업은 동업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딱 와보면 자 동업의 좋은 점 장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 일을 할 때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딱 맞는 겁니다. 이게 동업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각자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거든 공동사무소를 좀 많이 설치하세요. 제가 이 단어만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이 중개사무소 공동사무소가 많이 있다 별로 없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확인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공동사무소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설치를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이 공동사무소 즉 동업이 별로 안 맞더라 그래요. 왜 그런데 이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이 중개업의 특징이 내 물건을 가지고 고객을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아오라는 고객은 안 찾아오고 내 물건 가지고 갔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동업이 좀 이게 현실적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밖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 우리 지금부터 서로 신뢰하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 잘 신뢰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신뢰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가 없을 때가 언제인데 하면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저분은 참 성실하구나.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또 커피도 한 잔씩 잘 돌리는구나. 등등. 그때부터 신뢰가 쌓여야 되지.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신뢰 쌓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부터 신뢰를 잘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만 딱 마시고 혼자 집에 갔다 나중에 저 사람하고는 공동사무소 안 해 이래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다음 시간부터 커피가 막 돌아다니고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부터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나중에 가서 우리 공동사무소를 하자 이래야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단원만 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이번에는 사무소 문제로서 네 번째입니다. 사무소 이전이라는 절차죠. 사무소 이전 출제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일반하여 신고 기한이 들어오는데 어쩌면 첫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이전한 때는 줄 거놓고 밑에다가 이전할 때 X 표시해 보십시오. 이거 강조해도 못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이전한 때는 이랬지 이전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할 때 X 딱 표시해놓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소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뭐 강남구에 가면 역삼동 이런 데가 있겠죠. 역삼동에 있던 사무소를 어디로 이전을 하고 싶다. 뭐 노원구에 가면 상계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에 있던 사무소를 노원구로 이전하는 것을 사무소 이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 사무소 이전은 이사부터 가고 지금 조문이 이전한 때는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 신고제로서 며칠 만에 신고해라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할까요 하니까 이전을 하면 이전한 등록관청 즉 이전 후 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이 타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매번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하겠지만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10일 만에 신고해야 된다. 할 딱 들어오면 그 기억이 니은 하나 리얼 하나에 바뀌잖아. 그죠?
이전할 때 하면 사전에 신고하라는 말이에요. 사전 신고하면 틀려요. 사후 신고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취지를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전 신고였습니다. 지금은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여러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수원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서울에서 전출 신고 냅니다. 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가서 들어왔다고 전입 신고했습니다. 집을 이사할 때도.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먼저 이사부터 갑니다. 이사부터 가고 나는 여기 들어왔소라고 전입 신고만 하면 돼요. 절차가 사전 절차가 편하다, 사후 절차가 편하다. 사후 절차가 훨씬 편하죠. 편하게 된 제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후 신고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하단에 내려가면 3번 첨부 서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소 이전을 할 때 말로만 할 수는 없고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그때 3번에 1번 등록증 가져갑니다. 밑줄 긋고 2번 등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서류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노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무소를 이전시키면 말로만 노원구청에 가서 나 이사 왔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뭐를 가져갈까요? 하니까 첫째 등록증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단어인데 이 등록증이라는 게 이거겠죠. 강남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죠.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뭐 미래공인중개사 뭐 강남구청장이 발급했을 겁니다. 자, 이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하던 자가 이제 노원으로 갔으니까 그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노원구청에서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미래공인중개사고 뭐 노원구청장이 발급하겠죠. 그래서 등록증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상계동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사무소 확보 서류로서 표시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가 여러분 뭘까요? 지금 전달할 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면 알아는 들었는데 막상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뭘까요? 하니까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내용이 꽝인 거예요. 그죠? 사무소 확보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역삼동에서 상계동으로 이사를 와서 신고를 하면 내가 상계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 제일 많은 게 임대차 계약서. 그렇죠. 또는 상계동에 내가 점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다? 뭐 등기부, 등본 또는 점포를 하나 사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매매 계약서.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아, 근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못 맞추더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사무소 확보 서류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뭘까요? 뭐 임대차 계약서겠죠. 뭐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죠?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여야 되니까 건축물 대장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건축물 대장은 노원구에서 벌써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있죠. 그래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확인한다? 노원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제출하는 서류가 뭘까요?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단에 내려가면 4번 이전 신고 위반 시 얼마짜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해서는 참 시험이 잘 나오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줄 하나 깎고 이제 드디어 과태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노래 제목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밑에다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표 이렇게 갑니다. 자, 앞으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효 반납 반납효를 반납 반납휴 그랬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만 나오면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건데 자, 이 많은 내용을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재를 물어볼 때가 제일 점수 따기가 좋습니다. 뭐를 위반하면 뭐, 뭐를 위반하면 뭐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점수 딸 때는 제일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휴 잡아놓고 이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자, 이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그렇게 천천히 따라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뭔데요? 나올 때마다 반복하겠죠. 그래서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제재는 저절로 익히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암기해야 될 이유 있다 없다? 없어. 수업만 잘 들어도 저절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만 동그라미 한다? 이 동그라미 해놓고 이가 뭐다? 이전 신고 위반.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들어올 때마다 갑니다. 자, 내려가면 관할구역 내에서의 이전 지금 됐고, 오른쪽 관할구역 밖에서의 이전이 들어오는데, 관할구역 내나 밖이나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나 밖이나 똑같다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보죠. 자,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갔죠. 강남에서 노원으로 갔다. 어떻게 신고하라 그랬죠? 이사부터 가고 10일 내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가져가는 서류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지금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소를 강남에서 노원으로 갈 수 있지만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구 거기 또 무슨 동이 있습니까? 소동 있다 치다. 그래서 서초동, 서초구지 싶은데 어쨌든 강남구 서초동 하면 서초구니까 안 돼요. 청담동 좋다. 청담동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강남구에서 노원으로 관할구역 외로 갈 수도 있지만 강남구 역삼동에서 청담동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도 절차는 똑같아. 어떻게?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똑같죠? 그리고 이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제출하는 서류도 등록증. 왜 등록증 가져간다? 여기 역삼동에서 있는 주소를 청담동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 청담동의 사무소에 관청하는 서류 모든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가나 내로 가나 서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위반하면 제재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가 다르다? 내려가면 3번의 서류 송부입니다. 자, 서류 송부라는 말은 이 말이죠. 3번에 1번 줄 것입니다. 사무소 등록대장 줄 거고 2번 개설 등록할 때 신청 서류 몇 줄 것입니다. 최근 1년치 1년의 동그라미 행정처분 서류 및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련 서류인데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다 같은데 관할구역 외로 갈 때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삼동에서 상계동으로 관할구역 외로 왜 이사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하면 답은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뭔가 중개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거든.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전은 왜 한다고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원칙인데 위반한 자가 위반한 사실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노원구로 돌아가지고는 나는 노원에서는 잘못했는 거 없다.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안 시킨다면 적발된 자들은 전부 이사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서 위반한 것을 누가 처벌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하려면 관련되는 서류가 들어와야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는 서류를 보내준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지만 관할구역 외로 갈 때는 이런 세 가지 서류를 보내주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송부하는 서류, 지금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신청할 때 서류, 등록 대장, 1년치 행정처분 서류 이런 걸 지금 체크하셨지만 시험에서는 사무소 이전할 때 제출하는 서류 이거죠.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않다. OXO 그 문제에서 크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것을 송부한다. 지금 이렇게 줄을 껐지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않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왕이면 최근 1년치라는 1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우리 중개사법은 3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년치 행정처분 서류하면 틀려요. 최근 1년치의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이 서류 왜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와야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지가 처벌을 여기서 한다는 개념에서 1년치 행정처분 서류가 들어온다까지 체크하셨습니다. 하단에 분사무소 이전도 똑같습니다. 분사무소 이전도 똑같다라는 말은 이 말이겠죠. 자, 분사무소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노원구로 옮기고자 하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 날은 다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게 딱 하나 있죠.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모두 어디에 신고한다? 제일 하단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소재지 그거 줄 꺼놓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정리하실 것. 자, 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쫙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감 한번 잡아봅니다.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런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 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공부하셨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사후 신고제 이전부터 하고 신고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가 필요다. 이제 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 넘어가서 휴업, 폐업의 신고 의무입니다. 자, 중개업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휴업, 폐업도 제목 하나에 한 문제가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데 이 휴업은 어쩌면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신고 의무자 밑에 신고 의무 사유 동그라미 1번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줄 딱 끊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3월을 초과를 못 찾아냅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줄 꺼놓고 일단 내려가면 3번 신고 방법 신고서에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해도 동그라미. 자, 거기까지 해놓고 자, 그 내용을 잘 틀리기 때문에 항상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중개업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은 거 휴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만두는 거 폐업이에요. 뭐 언제든지 휴업, 폐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전달하려고 그림으로 그린다고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라 이렇게 돌았잖아요. 자, 지금 그 줄 긋고 강조했던 내용이 요겁니다. 이 그림을 자꾸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 눈으로 익히시면서 여기서 벌써 틀리는 곳이 세 군데가 묻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언제든지 중개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 OX. O입니다. O.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OX. 일단 X. 그냥 휴업할 때는 한두 달 휴업할 때는 막 놀아도 돼. 반드시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3월 하는 걸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3월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입니다. 이거를 3월 이상에 걸려들면 분통 터진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강조해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월 이상이다 하면 이상은 3월을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3월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죠? 아, 이거 3월 초과라는 걸 여러분한테 눈으로 익혀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월 이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낸다고요. 3월 초과입니다. 그 다음 또 묻습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신고하라고 들으셨죠? 그때 신고는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어떤 놈이 3일 전에 하라 그랬습니까? 미리 신고하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여러분이 5월 1일부터 휴업하는데 3일 전에 하라. 이 말은 4월 27일까지 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틀립니다. 4월 30일, 29일 해도 됩니다. 미리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 잡았죠. 아주 중요하니까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그림으로 전달했고 앞으로 이 그림으로 계속 볼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중개업자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근데 폐업을 한 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지금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죠? 폐업을 한 자는 그러면 틀려요.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돼요. 미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이 휴업, 폐업 단어는 제목 하나에 한 문제가 딱 들어오는데 다 알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그렸던 것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익혔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물어봅시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되죠.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고 하니까 어떤 놈이 신고하러 와가지고는
나는 45년간 휴업하겠어.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45년 더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래서 휴업은 얼마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기준을 안 달아놓으면 나는 30년 휴업할게, 100년 휴업할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이 하단에 갖다 붙습니다. 휴업기간의 제한, 제일 밑에 줄입니다.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느낌을 가지셔야 되죠. 아, 그래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은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휴업 한 번 할 때는 얼마까지만 해야 된다? 6개월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전에는요 6개월까지 했다가 다시 연장 신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원래도 출제됐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뭘까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입영 동그라미, 취약 동그라미,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개월간 휴업을 했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럼 요양, 그죠? 풀에 갑니다. 뭐 징집이라 할까요? 징집. 그 다음 취약입니다. 취약이 뭐죠? 취약은 학교 가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그럼 대학원이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하라. 그러면 학교 못 간다 이 말하고 같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해주겠다? 변경 받아주겠다. 그죠? 그때는 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 징집, 취약도 한 2번쯤 시험 나왔어요. 부득이한 사유. 그죠? 이렇게 가볍게 떴습니다. 자, 좀 이따 또 교재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휴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딱 보다시피 휴업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것이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났겠죠. 그럼 끝났으면 그냥 끝났다고 바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그럼 휴업이 끝났으면 바로 영업하러 가지. 왜 신고해야 될까요? 왜 신고해야 된다? 등록증을 첨부해 놨으니까 이걸 돌려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재개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하단 재개업 신고 의무 하단 내려옵니다. 재개업 신고 1.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재개업할 수 있지만 재개업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재개업 신고의 줄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업 신고를 딱 하면 큰 2번 제일 밑에 놓으면 등록증의 반환. 자,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해 줍니까? 적시 반환해 준다. 적시의 동그라미. 이거를 지금 숫자들이 막 보이니까 7일 내로 반납한다. 6일 내로, 3일 내로 이러면 틀려요. 적시 바로 딱 돌려줘야지 그 사람이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잘 이해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제재가 교재 이제 그 위반에 중간중간에 들어왔지만 이 제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3개월이 딱 넘어가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하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휴업 신고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탁 매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시원하게 100만 원 내버립니다. 100만 원 시원하게 내고 계속 신고 안 들어온다. 그럼 이건 취지가 잘못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재가 6개월이 상 넘어가면 이제는 영업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 사유로서 휴업에 관련된 것은 제재가 이렇게 2개가 딱 붙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다시 휴업 폐업 신고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런데 100만 원 시원하게 내고 신고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죠? 그러면 6개월이 딱 넘어가면 하나가 딱 더 붙는 거예요.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가 딱 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왔습니다. 줄 딱 꺼놓고 항상 그 100만 원짜리 책에는 거기 있죠. 책에 38페이지 있습니다. 밑에 38페이지 하단에 5번 위반 시 제재 찾았습니까? 그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노래 제목이 뭘까요? 이보개 100만 원짜리만 넣으면 이보개 들어갑니다. 이보개 문표 반납 휴 또 한번 적어놓고
자,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 휴. 그럼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휴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웠던 거 확인합시다. 앞에 이가 뭐였죠? 이전 신고 위반. 그렇게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올 때마다 확인할 겁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이복의 문표 반납 휴까지 전달됐고, 앞으로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이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휴업 폐업 신고가 왜 시험에서 무조건 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만큼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더라. 제가 이런 말을 듣고는 진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한번 살려봤어요. 다방 하나 둘 셋, 중개사무소 하나 둘 셋 넷, 많구나 이렇게 살려봤는데, 사실은 중개사무소가 다방보다 많다 할 때 다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언제 무슨 다방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안 봐도 얼굴이 50 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40 미만인 사람들은 다방이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방이 옛날보다 많이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개사무소가 많이 보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잠자는 점포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대표적으로 휴업사무소도 아니고 잠자는 사무소가 있는데, 왜 잠을 자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부칙육조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부칙육조인 사람들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 만들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무소만 유지하고 일하는 점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방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업 폐업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휴업 폐업으로 듣지만, 이게 잠자는 사무소를 처리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잠자는 사무소라는 말은 이거겠죠. 자, 휴업하고 싶으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신고 하라 그랬죠. 그 휴업신고 안 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영업을 어떻게 해버린다? 취소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자는 점포를 처리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휴업 폐업 단원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3개월 동안 그냥 있으면 어떻게 100만 원짜리, 6개월이 넘어가면 점포 문 닫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휴업 폐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잠자는 점포를 처리하는 모습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매년 한 4월, 5월쯤에는 감독 나옵니다. 뭐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또 거래계약서는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 감독이 들어오는데, 경기가 좋을 때 그죠? 부동산 투기 단속반이 들어닥쳤다 이런 말도 많았죠. 지금은 경기가 별로니까, 뭐 수도권에는 지금 주택 경기가 별로니까 뭐 그런 말들이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예전에 자고 나면 아파트 값 오른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TV 뉴스에 투기 뭐 단속반이 다닌다, 투기 뭐 단속 완장 차고 어디 가는가 하면 중개사무소 갑니다. 그때 투기라는 것은 전부 세금을 뺏는 것들이 투기 단속이니까, 단속을 나갈 때 이쪽 골목에서 이제 단속 나왔습니다 라고 연락 오면 이쪽 중개사무소들 전부 다 문 닫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 점검 받아봐야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가서 한 일주일 좀 놀다가 와도 된다 안 된다? 되지.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문 닫고 가가지고는 잘 됐다, 중국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시원하게 중국 여행 갑니다. 이제 투기 단속반이 이번 주에 온다더라, 다음 달에 온다더라 이러면 한 달 동안 중국 여행 가는 거예요. 그만큼 좋았던 경기가 있었으니까 한 달, 두 달 막 놀아도 된다. 제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경기가 더 좋아지거든. 한 대여섯 달 놀아도 된다 안 된다? 돼. 왜? 석 달 넘어가면 위반했으니까 뭐 나온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거든요. 가지기 돈밖에 없으니까 시원하게 과태료 내면 된다니까요. 과태료 내고 계속 놀아도 돼. 그런데 이제 6개월이 넘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걸어놓는다고. 그래서 최소한 언제는 돌아야 된다? 5개월 3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루 이틀 근무하다가 다시 6개월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휴업 폐업 기억해라는 뜻입니까? 휴업 폐업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이게. 그죠? 투기 단속반을 피하는 모습 또는 잠자는 점포를 처리하는 기준이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매년 시험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인장등록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아주 또 가볍게 제목 하나에 하나죠. 10분 쉬었다가 인장등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